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사주기초 초간단 사주보기 궁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녀가 이제 와서 궁합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나 안 돼 있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궁합이란 것은요, 이 궁에 각 궁에 합이 되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있다면요, 이렇게 이게 남자 사주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여자 사주다 이렇게 했을 때요, 각 궁에 합인지 충인지 귀문인지 원진인지 형인지 판지 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궁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천간은 배제하고요, 천간은 배제합니다. 여기는 배제하고, 여자 사주의 천간도 일단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남자 사주의 그 지지 이 네 군데, 여자 사주의 이 네 군데, 이것을 일단 보게 됩니다. 여기가 보통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지 않습니까? 이 각 궁의 인자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의 시지는 여자 사주의 시지끼리 이렇게 보게 되고, 남자 사주의 일지와 여자 사주의 일지끼리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 사주의 월지끼리의 이제 합을 보게 됩니다. 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합이면요, 웬만해서는 같이 삽니다. 이 다른 궁이 뭐 충이나 원진, 뭐 귀문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히스테리컬한 인자가 있더라도요, 일지가 합이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그 애정 관계에 있어서는 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인자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언정 이제 저녁이 돼 가지고 이제 합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어떤 그런 인자가 일지끼리의 합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이 시지 이를 보게 되면요, 여기 부분이 합이 돼도 웬만해서는 삽니다. 이 시지는요, 시주는 이것은 이제 자식궁입니다.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이 시지는 자식궁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궁끼리 합의되어 있다면요, 일단은 아무리 서로가 성격이 안 맞고 싸우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합니다. 자식 보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지는 이제 남자 여자가 사는 어떤 사회의 인자입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합의되면요, 같은 일을 할 때도 이제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습니다. 근데 여기가 충이나 아니면 귀문, 원진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파해, 형파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둘이가 같이 사회적인 인자가 있는 곳에 나가기만 하면 자꾸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요. 월직, 연지끼리의 이제 합이 안 되고 충이 되면요. 충이나 원진, 기문, 파, 해, 형 이렇게 되면요. 조상, 아니면 국가, 어떤 국가적인 환경에 가게 되면 둘이가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어떤 조직도 되고요. 같이 어떤 그 수도권 사회, 어떤 수도권적인 어떤 그런 공간에 가게 되면 자꾸 다툴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남자 연지에서 여기 조상궁이지 않습니까? 여기 조상궁인데요. 조상궁. 여기 여자, 여기도 여자의 조상궁이 됩니다. 궁이 되는데,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조상궁에서 남자 이 연지에서 여자 이 부분 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요, 남자 쪽 그 조상 쪽에 있는 어떤 인자가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됩니다. 아니면 어떤 돌아가신 어떤 영혼도 되는데, 이 조상 쪽에서 여자의 부모, 여기 월지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여자분의 부모의 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쪽 조상궁에서 여자 쪽 가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니까요. 여기 또 부모 형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 쪽 가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합이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합이 안 되면 뭐 원진이나 귀문이 있으면요, 남자 쪽 조상에서 조상 쪽 인자가 여자 쪽 가문을, 부모 형제의 어떤 그 인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충이나 원진, 귀문, 형 이렇게 되면요, 남자 쪽 조상에서 여자 쪽 부모를 탐탁치 않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자 조상궁 있지 않습니까? 여자 조상궁에서 남자 쪽 여기 월치, 남자 쪽 여기가 부모, 형제, 가문도 됩니다. 가문을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쳐다봤을 때 합이면 좋습니다. 합이면 여자 쪽 조상궁에서 남자 쪽 가문, 부모, 형제를 좋게 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합이 되지 않고 충이나 특히 원진, 귀문, 형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자 쪽 조상궁에서 남자 쪽 가문을 그리 탐탁지 않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궁합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일지끼리의 합입니다. 여기 일지끼리의 합은 애정합입니다. 밖에서 어떤 성격 차이로 엄청나게 싸우고 하더라도요,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자서 다시 나오게 되면 하하호호 거리면서 나오는 부부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일지끼리의 합이 있는 그 부부들이 이런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식궁에서의 이 합은 서로도 잘 안 맞고 집에 들어가도 각방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그러다가 결국은 자식 덕으로 인해서 잘 살게 되는, 나중에는요 다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인자가 자식, 시집끼리의 합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시집끼리 뭐 원진이나 귀문, 충 이런 게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자식을 이 여자와 이 남자와 만나면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인으로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이 사주를 한번 이제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 좀 뭡니까? 성격이 좀 맞지 않은 어떤 부부의 어떤 그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일지를 보겠습니다.
일지. 우리가 이제 그 사주를 볼 때, 궁합을 볼 때요, 이 격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격각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격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격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소의 뿔같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 서로 붙잡을 수 없는 상태, 서로 생각이 다른 상태, 이런 것을 이격됐다, 뿔이 서로 떨어져 있다 라고 해서 격각이라고 합니다. 격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격각은 운동성이 다른 겁니다. 운동성.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목의 운동성과 반대되는 운동성은 금의 운동성이고, 그리고 화의 운동성과 반대되는 운동성은 이제 수가 됩니다. 물론 수의 운동성에서 반대되는 게 화의 운동성이고요. 서로 반대되는 운동성입니다. 이게 바로 격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12운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건데요. 12운성에 보시게 되면 해묘미 운동이 있고 목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신자진, 수의 운동성이 있고, 그 다음 사유축, 금의 운동성이 있고, 그 다음 인호술, 화의 운동성이 있습니다. 금하고 수를 보게 되면요, 이건 격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금생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격각이 안 되고, 또 이제 목이 화를 보게 되면요, 격각이 아닙니다. 목생화도 되고요, 해서 격각이 안 되는데, 이 목하고 금은 서로 상반되는 인자입니다. 금목도 되지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동, 서, 남, 북이지 않습니까? 이 동방목국, 동방은 아닙니다. 방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해묘미는 어떤 동쪽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유축, 금은 서쪽의 인자입니다. 서로 상반되죠. 전혀 다른 곳입니다. 신자진, 수는 북쪽의 운동성이고, 인호술, 화는 남쪽의 운동성입니다. 서로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는 사유축인데요, 사유축, 여기는 북은 신자진입니다. 신자진. 이것은 격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금생수로 되고, 또 여기가 수의 운동이고, 동이 해묘미. 해묘미 목의 운동성이지 않습니까? 신자진하고 해묘미는 서로 격각은 아닙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남은 이제 인호술이지 않습니까? 인호술. 여기가 목이지 않습니까? 목생화니까요. 이것도 해묘미와 인호술은 또 격각이 아닙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인호술에서 사유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화극금이 아니고 화생금이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자진하고 인호술, 화는 정반대의 성분입니다. 남과 북은 정반대죠. 서쪽 사유축과 동쪽 해묘미는 또 정반대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의 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자를 서로 전혀 상반되게 180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 그 상태를 격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금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는 목으로 가고 싶고, 여기는 수로 가고 싶은데 여기는 화로 가고 싶기 때문에 서로 아주 상반되는 그런 인자다, 이렇게 해서 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합 볼 때 이 격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묘가 있고 일지에 축이 있습니다. 이 묘하고 축은 목국통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격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묘가 어디 있나? 묘가 여기 있죠. 해묘미의 묘니까. 그리고 축이 어디 있습니까? 사유축의 축이지 않습니까? 목하고 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격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격각, 이격돼 있다. 수하고 화도
격각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묘가 있는데 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국토 별로 안 좋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격각입니다. 이렇게 일지끼리 격각이 되어 있으면요. 같이 동침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가면요. 서로 따로 자게 됩니다. 아내분이 방에서 자고 남편은 이제 밖에서 이제 소파에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성이 다른 겁니다. 일지끼리는 내 몸도 되고요. 내 자신도 되는데 서로 다른 운동성이기 때문에 튕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잠자리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뭔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지끼리의 어떤 합이나 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제 격각입니다. 별로 궁합이 일지끼리 합은 궁합, 쏙궁합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사회성을 보겠습니다. 사회성. 사회성이 인유, 인과 유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원진과 귀문에 대해서. 궁합을 볼 때요, 이 원진 귀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진은 자미원진, 추고원진, 인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등등 있습니다. 귀문은 자유귀문, 인미귀문 이렇게 있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일지끼리, 월지끼리요, 인유원진입니다. 이 원진은요, 이 두 분이 집안의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서로 원망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같이 차 타고 다닐 때는 남편이 아니면 그 부인이 따로 혼자만 차 타고 다닐 때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예,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 일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차 하나에 타가지고 대문을 열고 차에 시동을 켜고 이제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갑자기 끼어드는 인간이 있다든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든가, 아니면 신호를 무시한 어떤 차 때문에 사고 날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같은 이 월지는 이제 사회군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같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을 운영한다 했을 때 그 한 곳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 자꾸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 월지끼리의 이 원진입니다. 원진 귀문입니다. 오히려 충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하면 툭 싸워가지고 그냥 집에 와버리면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근데 원진은요,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진 안에는 이제 지장 간에 합이 있어가지고 싸워도 가지 않습니다. 싸우면은 분리 불안증이 생깁니다. 싸워서 한 사람이 떠나게 되면요, 서로가 분리 불안증이 생기게 돼서 같이 또 있게 됩니다. 나가다가 한 사람이 화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30분도 안 돼서 또 싸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원진 귀문인데요. 이렇게 월지끼리 이렇게 있으면, 인유원진 이렇게 있으면 좀 안 좋습니다. 사회적인 같은 어떤 공간 내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해야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오미합이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적인 환경, 어떤 역마적인 환경, 어디 여행이나 아니면 해외여행이나 다른 타 도시로의 여행 같은 데 가면 오미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자, 귀문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 주자가 자유귀문, 인미귀문입니다. 자식궁에 자유귀문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 낳게 되면 자식 때문에 자꾸 이 귀문이 예민, 집착, 히스테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약간 어떤 괴이한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게 이제 귀문인데요. 자식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우리 인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쪽이 남자입니다. 이쪽이 여자고 한데요. 여기 보게 되면 남자 쪽 조상에서 조상궁이지 않습니까? 여자 쪽 가문을 보게 됩니다. 오유는 뭡니까? 파입니다. 파. 오유파, 형충파 해야 할 때 파입니다.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원진 귀문이나 충은 아니기 때문에 남자 쪽 조상에서 이 여자를 깨트릴 파, 약간 좀 이렇게 깨트려서 약간 조정해서 받아들이겠다 하는 인자는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 쪽 조상궁에서 남자 쪽 이제 가문 부모의 환경을 보니 인미 귀문입니다. 여기 귀문 있죠? 이렇게 귀문입니다. 그러면 여자 쪽 조상궁에서 남자 쪽 가문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자가 재혼이고요. 자식이 3명 있고, 전처 자식이 3명 있고요. 여기는 초혼입니다. 그러니 여자 쪽 조상 쪽에서 남자를 탐탁하게 이제 좋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귀문적인 어떤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궁합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그거에다가 한 가지 더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없는 오행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남자는 금 오행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 사주에 금 오행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채워주겠죠? 이런 건 좋은 겁니다. 남자분 사주의 금이라는 것은 인성입니다. 남자는 지금 무인성 사주거든요. 무인성 사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운에 계획이나 구상 같은 걸 하지 못하고 이런 말 좀 어려우신가요? 인성이 없으면 식상을 극을 못하니 자기 행동에 제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금이 없습니다. 남자분에. 근데 여자분 사주에 금이 2개가 있으니까 보충해 주겠죠. 그리고 이 여자분 사주에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습니다. 근데 남자분 사주에 이제 화가 있죠. 이렇게 해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자분 사주에서도 화는 인성입니다. 여자분도 인성이 없는 사주고 남자분도 인성이 없는 사주를 서로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럭저럭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잘은 아니지만 대면 살고 있습니다. 각방 쓰면서요. 이렇게 궁합을 간단하게 보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궁합끼리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서로 없는 인자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궁끼리의 합이 있는지 아니면 충인지 원진인지 귀문인지 형파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서 간단하게 실이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궁의 궁합적인 어떤 요소를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궁합으로 보게 되면 둘이는 서로 그렇게 썩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근데도 없는 인자를 서로 채워주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초간단 사주 보기 궁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